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다연장 로켓 천무,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르웨이를 향한 끈질긴 구애와 노력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계약이 드디어 최종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1조 3천억 원이래요. 감이 오시나요? 순수하게 천무 도입 비용으로만 이 금액대라니 저는 소식 듣고 진짜 해냈구나 싶은 마음에 커피 마시던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사실 작년부터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쪽 얘기는 꽤 들렸습니다. 자, 이번엔 북유럽 시장입니다. 이번 계약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노르웨이가 북유럽 시장의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엄격한 무기 도입 기준을 내세우기로 유명합니다. 성능은 기본이고요. 신뢰성 없으면 절대 안 사주는 동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기술이 통했다는 것. 게다가 노르웨이 나토에서도 찐 핵심 국가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옆 동네 핀란드, 덴마크 같은 친구들도 나도 써볼까? 입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낙수 효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한 건의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 나토 표준으로 통하던 이 세계 최강의 하이마스, 저 유명한 미국의 하이마스 그 통상적인 지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 이 천무가 이 괴력의 하이마스를 이긴 이유 뭘까요? 첫째, 압도적 화력입니다. 1분에 12발, 239mm 유도탄 12발을 일괄 발사가 가능합니다. 227mm 무유도탄 한 발의 경우 축구장 3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게다가 탄종도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구경의 탄약을 모듈화 방식이다 보니 130mm 로켓부터 시작해서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탄까지 이 포드만 갈아 끼우면 상황에 맞췄을 수 있는 만능 발사대입니다. 이 하늘을 뒤엎는 안개라는 의미의 천무, 괜히 이름만 천무가 아닌 것이죠. 자, 이에 반해 하이마스는 정해진 규격의 미사일만 발사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천무의 초탄 발사 시간 7분입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복된 이동과 사격이 실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요구사항을 천무는 더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격 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서 적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슈덴스캇이라고 하죠. 발사 후 즉시 위치 이동에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가성비 면에서도 하이마스를 압도합니다. 천무 발사대 한 대 가격이 하이마스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 북부권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다수의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좋다면 선택은 두말의 나위 없이 천무였을 겁니다. 다음은 이 K방산 최고의 강점, 빨리빨리 빠른 납기력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납기 지연은 구매 결정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칼 납기 역량에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천무 290대를 공급한 실적, 또 에스토니아와의 4,400억 원 규모 계약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타이완 방어에 하이마스를 집중 투입하면서 유럽으로 갈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한 것,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긴급성을 반영한 의사결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노르웨이에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 상황에 실제로 물건이 오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였을 겁니다. 과거 노르웨이는 이 지리적인 인접성의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이 전차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 유럽 공급망의 한계를 체감한 노르웨이. 자, 반면에 한국은 폴란드의 수조 원 규모의 무기를 유례 없는 속도로 납품하면서 전 세계에 그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천무가 노르웨이 방위체계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K9과 천무, 생태계가 완성됐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조달해서 써보니까 성능 좋죠. 납기 빠르죠? 가성비 높죠. 인증됐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화력으로 당연히 로켓포를 봤던 것이고 같은 회사 천무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 한국산 포병 체계의 완벽한 패키지가 완성됐습니다. K9 자주포가 근거리, 중거리 화력을 맞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 원거리, 정밀 타격을 맞는 일종의 환상의 케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체계가 통합되면 상호 군수 지원이라든지 통신 연계, 또 부품 간의 호환성 등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군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를 택했다기보다 한국 방산의 생태계를
채택한 셈이죠. 자,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 물론이고 또 투자자로서의 촉도 발동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걸로 보는 이유, 바로 탄탄한 수주 잔고 덕분입니다. 노르웨이 천무를 포함해 이미 수십조 원의 일감을 확보해서 2029년까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예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무 발사대뿐 아니라 그 소모품인 유도 미사일의 지속적인 공급 계약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 여기선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5조 6천억 규모의 천무 유도탄 추가 계약이 성사된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도탄이라는 거는 그 무한 매출 반복이 가능한 무기템이 잖아요. 천무 발사대 수출 이후 그 소모품인 미사일에서 지속적이고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이른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을 해외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 폴란드 향의 K9 천무, 또 이집트 향의 K9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또 호주향 레드백 매출까지 가세하면 이익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향후 그 유지, 보수, 운용, 이 MRO 시장으로 이어질 장기 수익원 확보까지. 자, 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경제 모두의 호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잭팟은 어디서 나올까요? 스웨덴 역시 험준한 북부 지형을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스웨덴이 도입을 검토 중인 K9 자주포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이미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인접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진흙탕이나 얕은 물 웅덩이에서 고전하는 모습과는 달리 K9과 K2 전차 보셨잖아요. 이 험준한 지형, 도하 작전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m 잠수 도하가 가능해서 강을 장애물이 아닌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까지 탑재돼 있어서 현대전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면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약속한 날짜를 칼같이 지키는 신뢰, 그리고 적의 어떤 위협도 무력화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설원을 누비는 K9 자주포, 또 천무 미사일이 그들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한방이었습니다.